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 대선을 앞두고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리튬, 그린벨트, 엔터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수도권 신규 택지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12년 만에 서울 지역의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돼 업계 안팎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이 최초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하며 여행, 항공, 엔터 등 관련 종목들이 증시에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해당 종목들이 지속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어제 뉴욕 증시는 미 대선을 앞두고 경계감에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예. 오늘 국내 시장은 현재 하락세 보여주다가 현재는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은 하루 또 쉬어갈 수가 좀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일단 지수의 또 흐름들을 보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현재 행보세 어떤 흐름들을 약간 오늘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지나치게 많이 올랐었던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저점에서 지수는 이렇게 진행이 됐죠. 살짝 빠진 부분인데 종목으로 보면은 대부분 투매에 의해서 반등 순구력이 이렇게 삼중 바닥을 형성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통 삼중 바닥을 형성하는데 보통 이제 2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다중 바닥을 형성이 된 것이 좀 일반적인 종목입니다. 물론 선도주 같은 경우는 미리서 올라가는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수 연동해서는 대부분 이날 11월 초 부분에서 좀 반등에 성공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또 현재 막판 열세를 딛고 치열한 경합을 보인다는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당사나와 상관없이 이제 순환매로 강한 배팅이 된다. 강한 상승에 대한 배팅에 대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수 연동 종목의 흐름들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한 달 단위 또 석 달 단위, 한 달은 달의 움직임에 해당이 되고 석 달은 계절의 움직임 또는 분기 실적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의 사이클이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일 단위 또는 한 달 단위 이런 부분들을 잘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수의 흐름에 떠나서 오늘 중국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은 중국 상해 증시의 흐름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부분이죠. 전인대 부분들이 이제 11월 초에 어떻게 보면은 열리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교역량이 뭐 갈수록 뭐 줄어들고 또 미국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은 미중 패권이 계속 치열하게 전개가 될수록 한국 경제는 간접적으로 타격이 옵니다. 물론 비중은 늘리더라도 하루아침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타격들은 계속해서 좀 나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데 중국은 막대한 경기 부양을 또 실시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못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가뭄 속의 단비라고 할 수 있는 금투세폐지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얼마만큼 기다리던 호재 환호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후속적인 뭐 이런 조치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는 우호적인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무비자 어떤 그 확대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흐름이든 간에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거의 멀어져가는 거의 분위기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현재 한국하고 가까워지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면은 다 알겠죠. 뭐 대만을 공격했을 때 제발 한국은 중립을 지켜달라. 뭐 그런 뉘앙스,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아무튼 어쨌든 간에 우호적인 제스처들이 한동안 계속 뭐 될 거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일단은 넘어가서 잠깐 보시면 시장 추이 같은 경우도 아직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뭐 지금 현물에 대해서는 현재 코스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에 대해서만 비교적 해지 전략으로 좀 비교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절대적으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든 어쨌든 간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세가 지속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은 좀 힘의 겨우인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면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자이글 뭐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이글거리는 또 그런 이름이죠. 불판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LFP 배터리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LFP에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강하죠. 섹터를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좀 했겠지만은 ESS 저장 장치는 LFP 배터리를 장착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이글이 일단은 뭐 시총이 작고 약간 탄력적인 움직이기 때문에 연속 이틀 상한가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코인테크를 잘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관점이고요. 아모그린텍, 아모그룹주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겠죠. 히토류 쪽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 그다음에 코인테크 뭐 이쪽에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참고적으로 아모그린텍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그린텍 차트는 뭐 이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다가 이거는 이제 저점이 낮은 삼중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지수에 연동하다시피 눌림목 보이고 오늘 9%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현재 히토류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리는 부분인데 이쪽 관련된 호재이기도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 를 비롯해서 2차 전지가 오늘 상당히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2차 전지 강세 배경에는 해리스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역전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 하나입니다. 근데 며칠 만에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이 대선에 대한 심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이 대선 과정에서 이제 부정선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돌아다니는 것마다 사전투표, 전자투표는 절대 하지 말고 당일날 종이투표로 하라고 했던 건데 그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를 거의 안 하는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갑자기 20% 앞섰네, 30% 앞섰네 이렇게 나와주고 있죠.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판 역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기후에 지나지 않고요. 거의 트럼프의 압승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떻든 간에 언론의 우호적인 그 해리스 후보 쪽의 흐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되는 걸로 하고 강력한 배팅이 사실은 뭐 들어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뭐 하이드로 리튬은 워낙 낙폭이 과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드로 리튬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현재 리튬포스라는 회사도 이제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수산화는 리튬을 생산하느냐, 탄산 리튬을 생산하느냐, 뭐 요거의 차이고 LF 배터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같은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DS 산석 한번 색타로 보시면은 폐배터리로 좀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쪽도 해당이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항공유 관련된 현재 바이오디젤 쪽하고도 연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걸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결국 오늘 22%가 올랐는데 아무튼 대장주였던 흐름들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한번 보이면은 재료가 굉장히 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 계속해서 보시면은 특별한 부분들이 현재 DOU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OU라는 종목은 알다시피 콘텐츠 관련된 엔터테인먼트의 또 흐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팬덤 플랫폼 을 좀 자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슈가 계속해서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탄젠스 뮤직하고 본격적인 협업 기대감이 상당히 좀 깔려 있고요.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DOU가 약간은 뭐 대장주 성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쪽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좀 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약간은 대장주의 성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주다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정이 오는 구간이 분명히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돼서 DOU 조정 21선 조정이 있으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섹타주 쪽에서는 엔터 쪽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엔터 쪽에 뭐 레몽랜, 오징어2 관련된 오징어 게임 2 관련된 이슈가 워낙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레몬레인이 대장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쪽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디즈니랜드 쪽에 최근 방영된 TVN 드라마 뭐 정년이 뭐 이 드라마가 호평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해외 뭐 물론 크게 히트는 안 하지만은 조용한 히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제작사 흐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대장은 역시 오징어 게임2 워낙 글로벌 히트를 좀 했기 때문에 오픈 때까지는 열풍은 계속해서 나와줄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보면은 그중에서 여기서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제 통신 반도체 쪽에 이슈가 좀 있는데 오래간만에 크게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섹타주로 이제 보시면은 통신 반도체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좀 들어간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현재 중국 미중 패권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AI 양자가 집중이 되죠. 양자 컴퓨터는 양자 암호 통신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용화가 먼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쪽으로 양자 암호 쪽이 증가가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중에 수혜주로 보는 부분들이 자람 테크놀로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점 눌림목에 뭐 조정이 있으면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해상 위상 안테나로 유명한 인텔리안 테크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에 가나 산에 가나 전부 다 5G 뭐 통신 다 되는데 해상에서는 대지는 좀 많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온양어선 배를 타지 않습니다. 왜 안 타냐니까 유튜브를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와주는데 인텔리안 테크는 해상 위성 통신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유튜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덕분에 그래서 이런 해상 위성 안테나의 또 성장성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인텔리안 테크도 오래간만에 또 올라와줬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은 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아무래도 주요 이벤트가 미국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 변동성이 있는 그런 하루인데요. 오늘은 리튬, 전고체, 엔터주 등등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 중이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도 제대로 된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전기차 관련입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상승세에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중국이 EU의 전기차 관세 폭탄에 대해서 WTO에 추가 제소를 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가 HBM의 빠른 양산을 SK하이닉스에 요청한 상태인데 SK하이닉스가 신제품 출시를 또 공식화했습니다.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뭐 내일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도 다양한 이슈들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일까요? 하나씩 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중국이 이제 반발하기 시작했죠. EU 전기차 관세 폭탄이 이제 시작이 됐고 WTO에 이제 추가 제소를 한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 EU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막대한 어떤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제 미국의 어떤 협조 아래 어떻게 보면은 관세 폭탄을 실시를 좀 했죠. 그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전기차 굴기가 제동이 이제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중국은 현재 자국 내에 있던 유럽에 대한 뭐 전기차, 자동차 여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딜레마가 많이 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중국이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를 강력하게 이제 지원을 해주면은 EU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뺏기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뭐 중국의 속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EU하고 중국은 맞물리는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맞물리는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에서는 전기차 관세를 실시한다 하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 이익이 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휴어라는 종목을 골랐습니다. 제휴어라는 종목을 고른 이유는 2차 전지 도전제형 탄소 나노튜브를 개발한 업체인데 현재 이수화학에서 스페셜티에서 실제로 이제 전구체에 관련된 뭐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상당히 2차 전지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업체를 이수그룹에서 제휴를 인수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신기술주를 장착한 제휴 부분들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걸로 좀 생각이 좀 돼서 이 관심주로 아직 크게 뜨지는 않았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 저점이 높아지는 스리바닥에서 돌파하다가 매물대에 막혀서 많이 밀려주고 있는데 탄력성 있게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휴라는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AI 두뇌를 가진 인간형 로봇이 몰려온다. 현재 한미중 휴머노이드 삼국지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치열한 게임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현재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가 첫 번째 좀 이유가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보겠지만은 러우 전쟁에서 딱 경험을 한 게 전투병사가 부족합니다. 그러죠. 지금은 러시아에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병을 데려오고 있고 지금은 월 500만 원까지 또는 2천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서 또 다르게 이제 태동이 되는 것이 이제 드론 전쟁이 태동이 되죠. 그러니까 드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드론만 날려주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열심히 싸운 용병이 뭐냐? 게이머들입니다. 게이머. 그러니까 열심히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장에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 같은 경우는 조종을 모니터 앞에서 조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스갯소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휴머노이드 전쟁이 전투에서나 또는 그 제조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전쟁이 당연히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휴머노이드 전투 로봇 또는 로봇 전투하는 현재 로봇계가 저는 분명히 태동이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휴머노이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알다시피 옵티머스가 유명하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또는 해외 다른 어떤 업체도 투자를 좀 하고 있죠. 현대는 아시다시피 아틀라스를 좀 개량을 해서 토요타와 같이 제휴를 해서 새롭게 진화를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전쟁이 올해 본격적으로 되는데 여기에 챗
AI 두뇌를 결합한 챗GPT와 결합한 새로운 어떤 포맷의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장주로서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약간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에서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현재 HBM3 16단을 출시를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샘플 공급을 한다 하는 것인데 SK하이닉스는 HBM3 8단하고 12단 둘 다 성공해서 납품을 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콜 테스트를 통과한 게 8단입니다. 8단. 12단은 아직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기술력이 계속해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고 HBM4까지 조기 단축을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독주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기술력이 약 6개월, 최소 6개월은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격차를 축소를 해야 되는데 축소될 기미가 상당히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독주는 당분간 지속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HBM 관련된 그런 부분의 종목으로서 레크 멀티럴즈가 있는데 레크 멀티럴즈는 2차 전지 이제 소재주기도 하지만은 반도체 소재주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이제 미사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미세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유전율을 가진 하이K 물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물질 그다음에 이 방막 과정에서 이제 ALD라는 원자층 단위의 증착도 필요하죠.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직전 단계의 전구체를 만드는 그런 건데 이에 대한 원료 물질을 공급을 좀 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에서는 현재 황화리튬이 굉장히 중요한데 황화리튬을 만들 수 있는 특허, 황화리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특허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이미 좀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에 대해서 아직 크게 오르지 않는 레크 머티리얼즈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도 이제 삼중바닥해서 터닝을 좀 해주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크 머티리얼즈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마지막으로 SK가 요즘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SK텔레콤도 AI 쪽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그 SKT의 연합령하고 네이버의 독자형 AI 서비스가 격돌을 해주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KT가 앞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SKT가 전략에서 승리를 좀 하는 모습, 네이버를 약간 압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를 보여주고 좀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함께 공격적인 어떤 전략들이 먹혀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자체 모델은 있습니다. ADAS이라는 자체 모델인데 그렇게 성능은 좋지를 못합니다. 근데 외부의 모델, 챗GPT나 퍼블렉시티나 외부의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커스터마이징에 완벽하게 성공을 좀 했고 이걸 통해서 얼라이언스를
회원사와 함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면서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AI를 쓰는 그런 것의 대중화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네이버는 자체 하이퍼 클로바 X라는 자체 기반을 계속해서 폐쇄형으로 고집하고 사업을 펼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현 시점은 SK 텔레콤이 앞서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시사점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SK텔레콤이 또는 SK가 어떻게 AI 전략을 펼쳐 나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어제 뉴욕 증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팔런티어와 같은 AI 관련주들은 시간에 의해서 14% 급등하면서 굉장히 높은 상승세 보여줬거든요. 예. AI 시장 아무래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예, 예고를 해드린 대로 SK텔레콤, 네. 특히 이제 통신사의 AI 전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사의 AI 전략은 또 SK텔레콤, LG, 그다음에 KT 세 개의 업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현재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의 AI 서비스 A.의 어떤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다시피 SK텔레콤의 고객을 중심으로 B2C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모든 서비스를 집중하고 있고 나중에 유료화 전환을 서서히 진행이 좀 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AI 서비스 하기 전에 많은 어떤 플랫폼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프렌드라는 메타버스의 또 서비스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네이버의 제페토와 거의 비슷한데 이프렌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SK텔레콤의 플랫폼을 가지고 T우주라는 구독형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삼성전자 휴대폰 서비스, AI 서비스와 격돌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SK텔레콤은 휴대폰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에서는 삼성 반도체하고 SK 반도체하고 두 가지 쌍벽을 이루기 때문에 AI 쪽에서도 또다시 이제 격돌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SK는 대신 통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통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AI 서비스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장 반도체하고 유사한 AI 쪽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통신 3사의 AI 전략 비교해 보면은 KT는 미드베란 브랜드를 가지고 좀 하고 있죠. 어떤 덩치가 크고 약간 국영기업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별다르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은 A-라는 어떤 AI 브랜드를 가지고 다방면의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결실을 서서히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되고 LG는 계열사를 동원한 엑사원 브랜드를 가지고 있죠. 파라미터 수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LG나 KT가 많이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직간접적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서비스와 제휴를 통해서 A- 히트를 좀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의 자회사의 네트워크와 시너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SK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 그다음에 SK스퀘어 이런 신사업, IT 신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SK스퀘어다. 이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어떤 현재 SK의 AI 얼라이언스 보면은 피라미드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제일 아랫단은 AI에 대한 플랫폼. NPU 반도체는 이제 사피온, 그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은 코난 테크놀로지, LLM 이런 회사들과 함께
또 웨이브의 어떤 자체 언어 모델과 함께 구축을 좀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중간 단계 AIX 쪽은 이런 많은 업체, 산업용, 자율주행 뭐 이런 각종 부분의 어떤 이 제휴사들과 함께 같이 좀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걸 통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구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이 좀 있고 그게 지금은 좀 먹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SK의 AI 반도체 협력은 사표인하는 그 반도체 회사를 현재 투자를 좀 해주고 있죠. 특히 이제 NPU 기반입니다. 추론용 반도체. 직접 SK하이닉스는 직접 HBM을 만드는 회사지 AI 반도체를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요구에 대한 어떤 AI 쪽의 협력 이 부분들을 시너지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AI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가장 기본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SK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같이 좀 해주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PC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지금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SK 브로드밴드에서는 IPTV를 가지고 또 다른 AI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 IPTV가 새로운 AI 서비스의 어떤 창구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IPTV의 핵심인 셋톱박스하고 스피커가 일체화됐기 때문에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도구의 툴은 AI 스피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당연히 SK텔레콤도 KT의 기가진이가 워낙 유명하는데 SK텔레콤도 누구 스피커 뭐 이런 걸 통해서 맞불 작전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나름대로는 SK 이제 전략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SK의 이제 B2C 전략 같은 경우 예전에 이프랜드 플랫폼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죽었죠. 왜냐하면은 AI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좀 존재를 좀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이제 사업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SK의 이제 B2C 전략은 TV즈 구독형 플랫폼 이런 부분들이 구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TV즈 가지고 굉장히 좀 활용하는 어떤 현재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의 B2C 전략으로 ADAS 서비스 플랫폼 ADAS를 개발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별로 시장에 시큰둥한 반응을 상당히 일으켰습니다. 뭐 예쁜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은 좋지만은 뛰어난 뭐 성능을 보이거나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지지부진을 좀 해줬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놀라운 진화 과정을 겪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런 부분인데 초기의 출발은 자체 플랫폼 코난 테크놀로지와 품질 고도화를 하면서 코난 챗봇도 하고 있고요. 또 아이콘 개발하는 업체하고도 뭐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이루다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별다른 큰 호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AI 통역 콜 서비스 비슷한 시기에 AWS에서는 이런 기능을 내놓으니까 삼성에서는 싸한 반응을 내놨죠. 우리가 똑같이 따라한다. 삼성 휴대폰과 똑같이 따라한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서먹서먹해졌는데 이런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 AI.com 그러니까 포토샵을 전문으로 자제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그렇게 시큰둥을 했었다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가장 원초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에이다에다가 인공지능 엔진의 포탈 역할을 해주는 그 기능을 첨가를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현재 클로드라는 현재 인공지능 그 다음에 퍼블렉시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어떤 질문, 인공지능 검색을 해보면은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출처까지 있고 출처를 다시 요약해주는 서비스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부분들이 있고 챗 GPT도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에이다데스 자체 개발 서비스, 요거를 다 함께 서비스를 합니다. 무제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따닥 해보면은 이 네 개가 동시에 대답을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챗GPT 쓰려면은 돈을 내야 되니까 다 여기서 가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다 받았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좀 있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요새 뜨고 있는 리튼 포털 서비스의 어떤 흐름을 능가하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생성형 AI의 이용자 동향을 봤을 때 챗GPT의 이용자를 거의 능가하는 A-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대장줄은 SK텔레콤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통신사 AI 전략이었습니다. 각자 자사만의 AI를 개발하면서 또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께 이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자, 이쪽에서는 또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을까요? 예, 두 개의 전략 SK 관련된 그룹인데 네. 인크로스하고 드리머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크로스 부분들은 SK 계열의 디지털 광고를 전문화하는 기업이다. 당연히 AI 서비스 확대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중 바닥을 보이고 서서히 진행이 되려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인크로스 부분에 어떤 수혜주가 찾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드리머스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는 음악 서비스, 콘텐츠 유통, 엔터, 디바이스 제조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닥을 다지다가 한번 크게 튀다가 거의 무너져 내렸죠. 물론 이 매물대 소화는 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매수 타이밍에서는 그리 나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드리머스 컴퍼니 두가 나름대로는 괜찮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습니다. 먼저 인크로스는 SK 계열의 디지털 광고 기업으로 또 두각을 나타냈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음악 플랫폼 플로를 운영하면서 또 두각을 나타내는 중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 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네. 예, 드리머스 컴퍼니를 선택했던 부분들은 플랫폼 전략이 좀 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가 운영하는 플로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국내 K-팝, 그다음에 오디오 크리에이터, 버추얼 휴먼 등 다양한 부분의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비마이 프렌즈라는 회사하고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팬덤 서비스를 하죠. 글로벌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글로벌 팬 커뮤니터, 현재 팬덤 커머스 역할을 하는데 사업 제휴, 지분 투자, 플랫폼 연동 이런 것들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특히 인공지능 서비스, 버추얼 휴먼 요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 만드는 음악 제작 크리에이터 이 부분의 유통도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드리머스 컴퍼니의 어떤 플랫폼 확장 전략을 보면은 이 회사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커질 확률이 많다. 플로하고 B 스테이지, 그 B 스테이지하고 유무형으로 직간접 제휴 또는 지분 확대
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서 NFT 전략 쪽,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NFT 전략, 그다음에 메타버스 전략,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으로 그리면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력 부분들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드림워스 컴퍼니가 나름대로는 단순한 광고하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드림워스 컴퍼니를 골랐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드리머스 컴퍼니였습니다. 음악에서 파생해 NFT와 메타버스까지 현재는 확장해서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자, 내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오늘 또 종목 선정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SK 스퀘어입니다. 네. 예. 자, SK 스퀘어를 이제 고른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이제 최대 주주이자 투자 지주회사로의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으로서의 어떤 부분들이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투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자회사들이 좀 있죠. 11번가 SK 실더스, 윈스토어 이런 콘텐츠 웨이브 등의 최대 주주이기도 좀 합니다. 그리고 SK에서 꿈꾸는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사업에 어떤 최종 총대를 매는 기업이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SK 스퀘어를 우리가 주목하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투자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죠. SK하이닉스 최대 주주입니다. 20%를 들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사기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SK 스퀘어를 사셔도 됩니다. 또한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인클로스, 그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의 모의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11번가 T맵, 유명한 T맵 또는 원스토어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많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알짜배기 좀 회사도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쪽에 들여보면은 물론 매매, 빠른 투자 회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코빗 투자, 그 다음에 온마인드 투자, 그러죠. 그린랩스, 핵인 이런 회사 부분들은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제 코빗은 이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죠. 온마인드는 디지털 휴머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알다시피 이제 코빗 이제 우시 운영하는 메타버스 가상거래소 코빗타운도 코빗에서도 이런 메타버스도 구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온마인드가 만드는 가상인간 수화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디지털 유머를 전문으로 이제 만들고 있죠. 온마인드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메타버스 쪽, 블록체인 쪽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T맵이라는 모빌리티의 또 성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 택시하고 버금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 T맵은 우버하고도 제휴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회사, 투자 지분, 가치, 자율주행의 가치 이런 것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SK 스퀘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사실은 꾸준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빠진 것은 있지만은 올라온 것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온바닥, 신저가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바닥의 조정을 받았고 박스권에서 돌파하려다가 살짝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도 12조 현재 리치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리치 종목이라는 것은
현재 시총이 무겁더라도 탄력성 있게 꾸준하게 올라간 종목이 이 리치 종목이기 때문에 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죠. 현재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될 수 있고 손절가는 한 8만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11만 원 정도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더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살펴봤고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 머니로 전기차, 로봇, 반도체, AI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집중 분석 머니 테마는 통신사 AI 전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은 SK스퀘어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